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156강 피부 비뇨기과 질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가 굉장히 명리의 내용에만 치중해 있어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산책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산책다운 맛은 없고 진도 나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나중에 실전을 통해서 보다 자유롭고 폭넓은 산책다운 그러한 강의가 되도록 한번 힘을 쓰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환에 관한 얘기인데요. 피부 비뇨기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피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여성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신경 쓰는 남성분들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피부 비뇨기과의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부 비뇨기과라고 한다면 이 금과 수가 문제가 됩니다. 금은 피부, 수는 비뇨기과의 연관성이 깊죠. 만일에 금, 수가 허약하고 지지에 화토가 왕하다면은 이 화는 금을 극할 것이고 토는 수를 극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허약한 금수가 지지로부터 화토의 극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야뇨증. 아마 어린 시절에 이 야뇨증 경험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촌에서 자랐는데요. 밤에 이 소변을 요 위에다가 지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키를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야뇨증은 성장하면서 줄어들지요. 어린 시절보다 그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 금수가 허약하면 금수가 피부가 허약해요. 피부가 허약하고 그냥 조그만 어떤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염증을 유발시키고 종기로 발전합니다. 두드러기가 자주 나고 건성 피부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죠. 또 금이 약하고 수도 약할 때 어떤 질환들이 주로 나타나느냐? 이 금이 약하면은 금생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금의 생도 약한 데다가 수 자체도 약하다면 비뇨기과 질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장, 방광, 요도에 또는 생식기관 전반에 걸쳐서 허약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상은 일주가 허약해도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병은
일주가 허약할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강에 신경 써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어떤 잔병 치레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허약하면 건강이 부실해지고, 건강이 부실한 사람들이 비뇨와 연관성 있는 성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가 많으면 수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물질이 신장작용이나 방광작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죠. 뭐 요로결석도 있겠고, 신장, 방광 쪽에서 그런 결석이 또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일주, 우리가 목화토금수에 일주가 있는데, 이 수일주의 경우 재가 되는 것이 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화는 꽃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이 수일주에 재가 많으면 화류병에 걸리기 쉽다. 뭐 화류병이라고 하는 게 단적으로 말한다면 성병이지요. 성병, 요도염, 신장결석, 방광결석 이런 것이 생기는데 그 원인은 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명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일주가 되고 또 하나는 수일주의 경우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화토가 많습니다. 이노, 여기 화국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노화국, 이노화국. 그러면은 이 금이 그러지 않아도 토에 의해서 토생금 이렇게 유금 있어서 나름대로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화국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금이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일주인데 토가 많습니다. 여기 기토서부터 오는 오술로 화생토가 되니까 전부 토기가 제일 강하죠. 그럼 토국수를 당하게 되면은 이 토로 인해서 어떤 그 요도라든지 신장, 방광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암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주가 금수로 냉한하다. 이렇게 냉한하게 되면은 야뇨증, 발기부전, 생리불순, 대하증 그러한 것이 되고, 또한 금수냉한으로 인해서 방광이 축소돼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심하면 야뇨증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여기 명조가 있는데요. 계수일주예요. 그리고 이 계수의 수가 금생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묘형도 있네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도화형이라고 합니다. 도화형. 그럼 이러한 이 수일주는 이 수기가 금기가 서로 냉한해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비뇨기과 질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형과 골랑도화를 놓은 자가
비뇨기과를 자주 드나들게 되겠는데요. 도화형이라고 하면 자묘형이 되겠죠. 도화형. 우리가 좌우묘를 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형을 유발시키는 게 자묘형입니다. 그 다음에 골랑도화라고 하는 것은 고는 넘쳐 흐른다. 물이 넘쳐 흐르고, 랑은 물결 랑자예요. 우리가 파도니 이런 걸 얘기할 때 랑을 쓰는데, 골랑도화를 놓은 자는 성병을 끼고 산다. 뭐 요즘은 약도 좋고 또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어찌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성병에도 아주 고질적인 성병이 있지요. 에이즈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조에 이런 도화형이나 골랑도화를 놓았을 때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수일주입니다. 계수일주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월지와 일지에 자묘형을 놨네요. 시지에도 역시 자묘형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가 전부 도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계수일주는 성생활이 좀 문란할 수 있겠다. 성생활이 문란하면은 성병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여기는 도화형에 대한 예가 되겠고, 골랑도화의 구조는 대개가 천간에서 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기합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밑에 갑자, 기묘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천간합에 지지에 자묘형을 놓은 걸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여기 정임합이 있어요, 천간에. 그리고 자묘형이 이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합과 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골랑도화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천간에 합이 있고 그 밑에 도화형을 놓은 것을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화형이 있다든지 골랑도화가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성병을 조심해야 한다. 일주가 심약자는 어떤 일주든 간에 심약하면은 성생활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태왕자, 포경이 많다고 하는데 남자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인수는 보호막입니다. 인수는 생해주는, 나를 생해주는 자, 나를 지켜주는 자, 보살피는 자. 그래서 인수태왕자는 포경이 많다, 그런 속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명리상의 이치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일주 또는 목화태왕자, 화일주가 아주 목화가 목생화가 되고 해서 태왕하다. 또 일간이 허약자는 조로증이 있기 쉽다. 그런 얘기가 되고, 아마 요즘에 이 약품 광고에서 이러한 것을 대비한 많은 약들을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 생활에, 부부 생활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피부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이상으로 피부 비뇨기과 질환에 대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